이거 잘 모르실 거예요. 당신에게 어떤 가시가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모르시는 분 많을 거예요. 진짜 위기가 없었다면. 이 가시 중에 되게 많은 것이 비교의식에서 나올 때가 있어요. 나를 자극하는 거. 요즘 이게 너무 쉬운 게 애들이 그렇게 얘기한대요. 뭐 이생망 얘기 너무 잘한다면서요. 이번 생은 망했어. 다시 태어나지 않는 이상 뭐 구제가 안 돼. 나는 이쁘지도 않아. 나는 엄마 아빠가 잘 살지도 않잖아. 나는 재능도 똑똑하지도 않아. 나는 이번 생은 망했어. 이렇게 얘기를 쉽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쉽게 엄마 탓을 하죠. 다른 엄마들은 이렇게 옷도 예쁜 거 잘 사주는데 엄마는 왜 이래? 다른 애들은 이런 집에 사는데 엄마는 왜 그래? 쉽게 그렇게 남 탓을 한다는 거죠. 이 비교의식은 어디서 나올까 보면 진짜 요즘의 시대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시대가 너무나 SNS나 미디어나 막 이렇게 굉장히 잘 사는 잘난 인플루언서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인스타의 해외의 스타들 그러면 뭐 팔로워가 막 몇십만 몇백만씩 되죠. 그럼 그들이 얼마나 화려하게 살아요? 막 좋은 차에 좋은 집에 좋은 휴양지에 놀러 다니고 그 엄마 아빠들도 엄청 부자야. 막 엄청 부러운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막 연예인들 삶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많이 막 그렇게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비교해요. 나는 왜 그렇게 못 살아? 쟤는 왜 잘 살아? 단순 비교죠. 그 단순 비교 속에서 내가 무너지죠. 근데 그렇게 연예인들 단순 비교에서 무너지는 건 청소년 정도고요. 나이가 들어서 우리 나이 정도 되면 연예인들하고 비교는 안 하죠. 아유, 저 인생 뭐 저런 다른 인생이지 하는데 우린 누구한테 무너져요? 옆집 아줌마의 새 차. 옆집 아줌마가 다른 동으로 이사 갔는데 그 아파트가 좋아. 뭐 이런 거. 트렌디 칼라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네. 연예인 비교가 아니라 옆집 비교라고 예언을 하셨어요. 예언하셨군요. 맞아요. 우리들은 그거예요. 옆집에 애가 성적을 잘 받았대요. 이런 거 막 눈이 뒤집히는 거죠. 그 비교의식. 그게 나에게 저 안에 있던 그 가시를 들추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지 그게 가시는 아니에요. 비교해서 내가 이래 보인다는 게 진짜 내 안에 진짜 가시는 아니거든요. 단지 그걸 건드린 거예요, 아프게. 그러니까 그 건드리는 걸 안 하려고 뭐 해요? 이제 어느 정도 SNS 좀 하다가 좀 해볼까 외로우니까 하다가 안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저 사람 잘 만나다가 관계를 끊기도 하고요. 그죠? 그리고 옆집 아줌마가 공부 어쩌고 하면은 그거 막 듣기도 하다가 저런 거 다 필요 없어라고 또 자기 위안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나를 그 상처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표면적인 일들을 하면서 살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내 안의 가시를 건드리는 요즘 쉽게 건드리는 것들. 그 아이들도 이 비교 때문에 목숨 걸잖아요. 쟤랑 나랑 뭐 이러면서. 그래서 결국은 그 안에 무엇가 들어있는지를 알게 되는 그 방법은 나를 탐구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금방은 알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과연 누구고 나는 어떤 거에 기뻐하고 어떤 거에 슬퍼하고 어떤 거에 아프고 어떤 거에 반응하고 이럴 때는 왜 이렇게 반응하고 그것이 나를 왜 아프게 하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를 탐구해 가야지 되는 것 같아요. 다음 장. 네, 정리를 해볼까요? 자, 오늘 무슨 얘기를 드렸냐 하면요. 네, 가시 얘기를 했네요. 결국은 가시였네요. 네, 가시 얘기를 했고요. 우리 이 프로젝트 이름이 내적 성장이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제가. 누구나 자기 삶을 멋지게 풍요롭게 살고 싶다는 거를 안 가진 사람이 없을 거예요. 누구나 행복하고 싶고 누구나 성장하고 싶고 한 번쯤은 성공하고 싶고 멋지게 살고 싶어요. 나도 진짜 성공한 부모가 되고 싶고 아이들한테 진짜 내가 재벌 너 2세 만들어줄게 이렇게 하고 싶고 그죠? 그런 마음은 있다 이거죠. 근데 안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수시로 좌절하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를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우리가 함께 무엇을 도모하고 성장합시다. 이걸 해봅시다. 이렇게 노력해봅시다. 책을 읽어봅시다. 이런 거를 우리 행동 목표로 삼고 해봅시다. 습관을 만들어 봅시다. 아무리 해도 어디서 무너질까? 그 에너지를 줄줄 새나가게 하는 게 뭘까?
이게 되지 않으면, 그 가시를 빼지 않으면 결국은 어떤 성장도 제대로 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주제로 그 내면의 내 마음속에 가시 빼기, 그걸로 에너지를 흘려보내지 않기, 그러려면 그 가시가 금방 보이지 않을 테니까 나를 찾는 과정을 할 거예요. 그 과정을 또 여기서 하나씩 해갈 거고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씩 우리 속에 있는 진짜 나를 찾고, 그래서 비교하지 않고 그냥 나 자체로 괜찮다는 걸 느끼고, 내 내면에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착각했던 게 이거거든요. 제가 굉장히 많은 착각을 하고 살았는데, 안 그래도 몽상주의자이기 때문에, 이상주의자이기 때문에 많은 착각을 했는데 그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도 비슷할걸요?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대학만 가면 인생이 필 거야. 이 생각 하잖아요. 근데 대학 가보니까 아니야. 그래서 취직만 하면 인생이 필 거야. 이 생각했어요. 그리고 결혼만 하면 인생이 필 거야. 이 생각도 했어요. 그런 생각 되게 자주 해요. 이것만 하면 인생이 필 거야. 이런 생각 되게 자주 하거든요. 근데 뭐 애만 크면, 지금 애가 꼬물꼬물 기어다녀. 애만 걷기만 하면 내 인생이 필 거야. 애가 어린이집만 가면 인생이 필 거야. 학교만 가면, 중학교만 가면, 고등학교만 가면, 대학교만 가면, 시집만 가면, 장가만 가면 인생이 필 거야. 계속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인생은 지금 아니면 안 펴요. 아무것도 완전한 때는 없어요. 완전하지 않은 채 우리는 사는 거고, 아까 말했던 윈스턴 처칠처럼 검은 개와 함께 가는 거예요. 완벽한 때는 오지 않아요. 완벽한 시절은 없고 지금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내면에 완벽한 때를 기다리지 마시고 그 아픈 거와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어느 사람도 아프지 않은 사람 없거든요. 나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내 아이도 그럴 거예요. 걔는 내가 아무리 지금 엄청 잘해준다고 생각하고 키우시죠? 걔네들 엄청 상처받고 있을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아이들이 커도 또 그 아이 내면의 그 상처를 보듬고 가야 돼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내면의 상처 지금 이미 갖고 있지만 묻어두고 모른 채 내 패턴대로 살고 내 패턴대로 강요하고 살고 있는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 그 아이한테 그 아이의 가시를 볼 수 있는 조언을 결코 해줄 수가 없어요. 내가 우격다짐으로 그냥 살고 있거든요. 그럼 그 아이한테 그걸 알려줄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내 내면을 찾고 내 내면의 가시를 보고 아파도 해보고 그것이 치유되면서 그 안에 상처가 있는 채 같이 살아가는 걸 내가 안다면 그 얘기를 해줄 수 있거든요. 괜찮아. 상처는 누구나 있는 건데 그래도 살 수 있어. 아픈 거 아물 거야. 다시 상처가 올 수도 있다. 괜찮아. 이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죠. 아니면 조금 애가 뭐 어디서 울고 오면 너 어디서 울고 다녀? 울지 마! 막 이러면서 애를 막 다그칠 수 있잖아요. 약해지지 말라고. 약해도 괜찮아. 잠시 있으면 또 지나가고 기쁜 날이 또 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 장을 보면요. 원하는 것을 이루려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대요. 생각과 감정이 일치하는 게. 아까 처음에 가디건 얘기했죠. 제가 가디건.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다시 잠깐 할게요. 예쁜 가디건을 동창회 입고 갔어요. 입고 갔는데 친구들이 막 이쁘다고 벗어보래요. 벗어서 친구한테 줬더니 그 친구가 더 잘 어울린다고 막 친구들이 막 칭찬해줘요. 나 맘상에서 얼굴이 잠깐 일그러졌어요. 하지만 나는 이런 거에 일그러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다시 금방 미소 지으면서 이거 너 줄까? 난 또 사면 돼. 네가 이쁘니까 네가 가져. 이렇게 하는 이런 모습 있잖아요. 몸 감정과 내가 생각, 이성으로 컨트롤하는 감정이 다른 그 격차. 그 격차를 일치시키지 않으면 어느 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 안은 진짜를 알고 있거든요. 내가 뭘 원하는지 뭐가 아픈지 알고 있는데 그걸 다스리지 않고 그런 척, 괜찮은 척, 열심히 살면 괜찮겠지 그걸로는 다스려지지 않아요. 생각과 감정이 일치해야 한다. 그래서 이게 참 쉽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아프니까. 근데 이게 동양 철학을 보면 되게 쉬워져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옛날 중국의 우화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조랑말과 아들이 그 엄마의 모든 인생의 전부였던 집이 있었어요. 이 엄마는 그 아들이 너무 귀하고
그 집에 일을 해주고 밥벌이를 해주는 이 조랑말이 너무 귀했어요. 그래서 그 두 개를 이게 내 인생이야 하고 살았어요. 그 두 개를 다 둘을 돌보면서 산 거죠. 근데 어느 날 조랑말이 집을 나갔네.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무너졌죠. 어떻게 사냐 이제 우리는. 난리를 친 거예요. 근데 며칠 있다가 이 조랑말이 어디서 아주 예쁜 암말을 데리고 들어왔어. 우리 집에는 조랑말과 암말이 생겼네? 그래서 이 엄마가 다시 너무 기쁜 거예요. 어쩜 좋아. 우리 집에 복을 갖고 왔구나. 거기에 이제 의지해서 되게 좋아진 거죠. 근데 이 암말이 너무 이쁘고 좋다 보니까 이 아들이 암말을 데리고 나가서 놀았어요. 놀다가 말에서 떨어졌네? 조랑말은 잘 이렇게 다룰 수 있었는데 암말은 안 달아져갖고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리가 부러졌어. 엄마의 하나를 또 잃었어. 아들이 다리가 부러졌어. 인생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너무 슬퍼하고 있는데 얼마 후에 나라에서 징집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다리 다친 아들 빼고는 다 그 청년들을 데리고 전쟁에 나갔네? 그래서 이 엄마는 또 다시 기뻐졌어요. 이 엄마는 내 속에 내면의 기쁨과 슬픔이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의지해서 그거에 따라서 기뻤다가 슬펐다가 널뛰기를 하죠. 근데 인생은 어느 거 하나가 기쁜 일이 다가 아니고 슬픈 일이 다가 아니에요. 그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이거 무슨 고사성어죠 이게? 세옹지마. 맞아요. 똑똑하신 분들이 다 아시는군요. 그 세옹지마. 그러니까 인생이 그런 거죠. 인생이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면 겨울이 오고 다시 또 생명이 움트는 봄이 오고 이게 있기 마련인데 마치 그때가 다인 것처럼 종종거리면서 살거든요. 이 자연의 순리는 거스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순리에 나를 맡기는 거 그게 내 안에 가시가 있으면 되게 힘들어요. 그게 마치 그때가 다인 양 막 난리를 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꼭 기억하세요. 이 세상에 아무것도 나쁜 거, 완벽하게 나쁜 건 없어요. 네. 그 다음 장을 보시면 여기에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책은 이름이 뭘까요? 물은 답을 알고 있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에 굉장히 신기했던 게 뭐냐 하면 이 책을 보기 전까지 저는 몽상가고 이상주의자이기 때문에 마음을 되게 믿긴 했어요. 내가 사랑을 주면 이 세상이 조금 더 좋아질 거야 라고 생각은 했어요. 근데 어떤 거가 좀 답답했냐면 내가 이 사람한테 사랑을 주면 이 사람이 나한테 좋은 뭔가 영향을 주고 내가 여기에 애정을 주면 여기서 뭔가 싹이 트고 이러길 바랬거든요. 근데 인생사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게 뭔가를 흘려보내면 이렇게 돌고 돌아서 순환해서 딴 게 나한테 이렇게 좋은 걸로 돌아오거든요. 근데 그걸 못 참고 왜 이걸 줬는데 이게 안 와?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하기도 했었고 하지만 내가 뭔가 세상에 좋은 거를 내놓으면 좋은 게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책에 그 답이 딱 있는 거예요. 우리 생명을 가진 모든 것들, 동물, 식물 모든 것들은 안에 수분을 엄청 갖고 있어요. 지구도 물이 70%, 우리 몸도 물이 70%, 식물도 물이 열매 같은 경우에 더 많고, 그죠? 그렇게 많은데 그 물 속에 이렇게 각각 영어로 써 있네요. 읽기 어렵게. 그래서 고맙습니다. 심포니 조화로움, 그 다음에 이매진이라는 존 레논의 평화를 부르는 노래를 들려줬고 러브, 사랑이란 얘기를 해줬고 그 다음에 이거는 기도하기 전 물이래요. 그 물에 아무것도 안 한 그냥 망쳐놓은 상태고요. 얘는 평화, 땡큐,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얘 제일 보기 흉하게 돼 있죠. 얘는 I will kill you, 널 죽이고 말 거야.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물이 어떻게 파괴되는지. 그 다음에 얘는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 물이란 게 아무 생명이 없어 보이잖아요. 물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냥 미생물은 있을지 몰라도 미생물 뺀 물은 생명이 없어 보이는데 물조차도 이렇게 무언가를 나한테 보여주죠. 거기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했을 때 무언가 보여주는데 이 책 제가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는데 왓칭이란 책에 보면은 그 마음의 에너지, 아까 에너지장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그거를 유수한 대학교의 교수님들이 실험을 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 실험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거 되게 재밌어요. 이 물과 관련된 건데, 보리씨앗에 뿌려줄 물병이 있어요. 내 앞에. 4개가 있는데, 그 4개를 어떤 사람한테 줬냐면, 물병 1은 물을 좋아하는 자연주의자가 잡고 있었어요. 사랑이 넘쳤겠죠, 물에. 물병 2는 정신이 혼란한 정신병 환자가 잡고 있었어요. 물병 3은 정신병 환자지만 물을 좋아하는 사람이 잡고 있었어요. 물 마시는 걸 되게 좋아하는 분. 물병 4는 아무도 잡고 있지 않았어요. 자, 이것을 이들 사람들이 잡고 있던 물병을 수거해서 여러 개 화분에 각각 뿌려주었어요. 그로부터 몇 주 동안 이제 지켜본 거죠. 파릇파릇한 보리싹들이 꽤 크게 자라났어요. 근데 되게 놀랍게, 하지만 자란 높이는 각각 달랐다. 과연 누가 만졌던 물이 보리를 가장 많이 자라게 했을까? 맞춰보세요. 너무 쉽죠? 이게 그렇다는 거는 조금 이해는 되죠. 말은 되죠. 근데 진짜 이런 실험을 했는데 이렇다는 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가장 많이 자란 건 물을 좋아하는 자연주의자가 잡고 있었던 물을 뿌려줬을 때예요. 2번째로 많이 자란 건 물을 좋아하는 정신병 환자가 잡고 있었을 때예요. 그 다음에 2번째로 적게 자란 건 아무것도 잡고 있지 않았을 때. 그 다음 가장 적게 자란 거는 정신이 혼란한 정신병자가 잡고 있었을 때. 물한테 그 에너지가 투영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투영됩니다, 주변에. 그 오로라가 생긴다고 하죠. 어떤 되게 막 뭐라 그럴까, 굉장한 성공자를 보면 그 뒤에 아우라가, 그 오로라, 아우라 이렇게 부르는 것이 뭔가 있다고 하잖아요. 테두리 같은 거. 그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에너지상이 있다는 거죠. 그 에너지가 그만큼 세면 느껴지는 거죠. 그냥 사람이 봤을 때도. 근데 우리는 미미해서 느껴지지 않을 것 같지만, 안 보이고 느낌으로 팍팍 오진 않지만 주변에 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가장 피해를 보는 게 아이들이죠. 내가 열받았을 때 그거를, 분노를 다 애들한테 주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약자한테 주죠. 남편이 약자면 남편한테도 주고 남편이 약자가 아닐 경우에 애들한테만 가고 뭐 이렇게 가는 거죠. 친정엄마가 약자면 친정엄마한테 가고, 친정엄마가 만만치 않으면 이제 딴 데로 가고, 뭐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에너지가 틀림없이 간다. 그래서 그런 에너지가 오고 갈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네. 아까 그 여러 가지 에너지 장을 보여드리면서 관계에서 할 때 어떤 패턴을 보여드렸잖아요. 이게 바운더리 심리학이란 문요한 선생님 책인데요. 정신과 의사 선생님 책이죠. 그 책에 나와 있는 건강하게 만드는 사람의 테두리예요. 그래서 이 테두리는 뭐냐 하면, 내가 있어야 돼요. 테두리가 두툼해야 돼요. 그 대신 테두리가 꽉 막혀 있으면 아무하고도 교류를 안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혼자 외롭게 고립돼요. 테두리에 숨구멍이 없으면. 근데 여기 숨구멍이 있죠? 이거는 남의 걸 받아들이겠다는 뜻이에요. 받아들이고 내보내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테두리가 아예 얇아져서 없는 사람도 있어요. 아까 수능형 같은 경우에 이걸 아예 막 없애서 남들이 다 나를 침범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럴 경우엔 건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점점 없어지잖아요. 아프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막 지배형, 내가 너희들을 다 지배해버리겠어. 이래도 건강하지 않죠. 남한테 뭔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이니까요. 이 테두리가 건강하게 호흡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다음 장을 보면 우리의 건강한 세포와 같아집니다. 이 세포는 세포막이에요. 이 세포막은 굉장히 튼튼해야 돼요. 세포막이 인지질, 특히 오메가3 지방산으로 엄청나게 튼튼하게 있다 보면 얘는 너무 건강해요. 그래서 밖에서 나오는 외부의 공격으로부터도 잘 막아주고요. 내부에 있는 좋은 물질들, 뭐 DNA나 이런 걸 미토콘드리아 보호할 수 있어요. 이 막이 무너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 담벼락이 있는데 깡패들이 와서 유리창 다 깨고 막 이렇게 다 막 그렇게 해놨어. 그러면 다음에 좀도둑이 지나가다가 저 집은 한번 들어가서 훔쳐볼까? 들어오기 되게 쉬워요. 근데 담벼락이 튼튼하고 깨끗하게 유리창이 돼 있으면 함부로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런 세포막인 거예요. 이게 우리인 거, 우리 자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대신 뭐가 있어야 되냐면 얘가 열려 있어야 돼. 얘가 무언가 영양소를 받고 또 안에 노폐물을 뭔가 내보내는 이 소통하는 장이 열려 있지 않으면 얘는 죽은 세포가 돼요.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의 인간관계 혹은 우리의 상처, 우리의 마음을 닫아도 우리는 죽고요. 너무 그 경계가 없어져도 우린 죽어요. 우리 내면이 정서가 죽는 거죠. 그래서 그 정서를 살리기 위해서는 탄탄한 막이 필요해요. 다음을 한번 볼까요? 그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이 방법은 첫 번째, 어떤 분노가 일어났을 때 있잖아요. 가시가 건드려지면 분노가 일어나죠. 가시가 건드려져서 분노가 일어났을 때 욱 하고 그 화를 다 발산하는 사람이 있죠. 주변에 있죠. 그리고 그 가시가 건드려졌을 때 움찔하면서 속으로 숨는 사람이 있죠. 주변에 있죠. 저는 싸우면 말을 안 하거든요. 그런 사람 있죠. 이렇게 각자의 방법으로 뭔가를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뭔가 분노가 일어났을 때 포즈 잠깐 멈춤하는 거예요. 그게 분출되기 직전에 잠깐 멈추고 나서 지각하는 거예요. 그때의 감정을. 내가 지금 뭘 느끼고 있는지 그냥 그대로. 괜찮아요. 화났구나. 화나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각을 하고 나면 머릿속에서 그러면 아까 그 좋은 얘가 이 아이한테 내가 분노가 생겨서 젤리를 그냥 어린 짓 하지 마! 이러고 어떻게 할까? 이러다가 잠깐 멈추고 생각해서 얘도 좋고 나도 좋은 방법이 뭘까? 생각해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조절을 하죠. 이렇게 말해서 이렇게 조율해야겠다. 조절하고요. 그 다음 자기 표현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너무 화가 나고 아프면 내가 지금 그 말을 들으니 좀 아프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마음이 어때? 너 왜 그렇게 얘기하니? 라고 얘기하면 그게 조율이 안 되잖아요. 근데 내 걸 바라보고 자각한 다음에 그걸 컨트롤한 다음에 표현을 하게 되면은 그렇게 욱 하고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면 좋아요. 그래서 이거를 외워두시라고 이분이 설명을 해주셨어요. 한번 같이 볼까요? 페이스 대신에 페이스. 네. 파세? 아무렇게나 외우셔도 돼요. 그래서 멈춤, 포즈 하시고, 자각, 어웨어니스 하시고, 조절, 컨트롤 하시고, 표현, 익스프레션 하시는 거예요. 네. 댓글을 읽어주세요. 이모티콘이 귀여워서 일단 생각하고. 네. 생각하고. 네, 맞아요. 이거 쉽지 않죠. 이거 자동으로 이렇게 되려면 엄청난 노력 필요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안 될 거예요. 순간적으로 나의 그냥 예전의 그 알고리즘, 패턴 그대로 그냥 나올 거예요. 그럴 때마다 괜찮아요. 실수해도 돼요. 그 다음에 다시 자신을 돌아보면 돼요. 내가 뭐 때문에 그랬지? 뭐해서 욱했지? 왜 거기서 감정이 올라왔지? 이걸 볼 수 있어야 자기 내면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순간이 수시로 올 거예요. 살면서. 그게 무던하게 없다면 이미 여러분은 명상가고 해탈자죠. 일상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수시로 올 거예요. 그거를 바라볼 수 있으면 그걸 계속 그 감정에 대해서 내가 객관화시키고 그냥 인정해주고 그런 감정이 올라왔구나. 조절하고 그걸 다시 표현하고 그 과정을 거치면 될 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쉽다는 말씀 아니에요. 어렵지만 자각하고 가시를 알고 그 가시를 꺼내서 온 에너지를 가시에 집중해서 그 가시를 보호하느라 숨고 혹은 소리치고 혹은 조심하고 이걸로 인생을 보내지 말고 그 가시를 꺼내서 치유하고 자유로워지고 당당해지고 성장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